20년을 싸워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법이 통과되던 날 거리에서 환호했죠. 그런데 4개월 뒤 같은 사람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법을 폐기하라고 외치면서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없애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언론은 말해주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 기업들은 조용히 한국을 지우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지키겠다던 법이 왜 해고 통지서가 되어버렸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 봉반봉투법이 통과됩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20년 투쟁의 승리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죠. 하청 노동자들도 이제 원청 사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SNS에는 드디어 우리도 인간 대접받는다는 글이 쏟아졌고요. 그런데 2025년 12월 불과 4개월 만에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같은 민주노총이 광화문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 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목청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20년을 싸워 만든 법을요. 이게 대체 무슨 코미디인가 싶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슬그머니 끼워 넣은 시행령 때문이었죠.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조항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대화하려면 정규직 노조와 의견을 합쳐 단 한 명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표 대결에서 항상 정규직이 이긴다는 겁니다. 쪽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결국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묻혀버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청 노조를 통제할 권력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들 말을 안 듣는 조직이 생겨버리니 차라리 법을 없애버리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 노동 권력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축배가 아니라 조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하청 생태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죠. 정치인들과 노조 수뇌부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사이 현장에서는 냉정한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법은 지뢰밭이었거든요. 사용자의 범위가 안개처럼 넓어졌습니다. 직접 고용하지도 않은 하청 직원이 사고를 당하면 원청 사장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법 조항이 너무 모호했어요. 어디까지가 실질적 지배력인지 아무도 명확히 답을 못 내렸습니다. 정부조차 상황 봐서 판단하세요 라는 무책임한 태도였죠. 그러자 기업들은 단순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을 치우자. 노조가 강해지면 노동자 권리가 커질 거라는 믿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장들은 리스크를 안고 사람을 쓰느니 차라리 기계로 바꾸는 쪽을 택했어요. 로봇은 파업도 안 하고 산재 책임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청 노동자를 지키겠다던 법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책상을 치우는 명분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한 물류센터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죠. 법이 우릴 지켜줄 줄 알았는데 우리 자리에 바퀴 달린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노동자의 꿈은 노란봉투였지만 현실은 해고 통지서였던 겁니다.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죠. 한국의 로봇 도입 속도 전 세계 평균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GM물류센터에서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죠. 15년 차 베테랑 120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자율주행 로봇 60대를 투입했습니다. 회사 측 설명은 간단했어요. 경영 효율화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로봇 도입 비용에 대해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까지 주면서요. 쉽게 말해 나라 돈으로 사람을 기계로 바꾸는 걸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중견기업 사장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노사 분쟁 리스크 생각하면 로봇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초기 투자만 하면 10년은 거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죠. 게다가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란 봉투를 꿈꾸는 사이 사장님들은 합법적으로 책상을 비우고 있었던 겁니다. 감옥 갈 걱정도 없고 세금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공장에서는 조용히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죠. 한국의 로봇 도입 속도 전 세계 평균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GM 물류센터에서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죠.
15년 차 베테랑 120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자율주행 로봇 60대를 투입했습니다. 회사 측 설명은 간단했어요. 경영 효율화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로봇 도입 비용에 대해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까지 주면서요. 쉽게 말해 나라 돈으로 사람을 기계로 바꾸는 걸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중견기업 사장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노사 분쟁 리스크 생각하면 로봇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초기 투자만 하면 10년은 거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죠. 게다가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란 봉투를 꿈꾸는 사이 사장님들은 합법적으로 책상을 비우고 있었던 겁니다. 감옥 갈 걱정도 없고 세금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공장에서는 조용히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로봇이라도 들여놓죠. 자금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들은 다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 앞에서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한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노사 관계가 악화되면 연간 2만 개의 사업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2만 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2만 가구의 생계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금속 가공 공장 사장은 이렇게 말했죠. 20년 동안 직원들 월급 한 번 안 밀리고 운영했는데 이제 하청 직원 다치면 내가 감옥 가야 한다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공장을 돌립니까? 결국 그 공장은 폐업했습니다. 35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고요. 민주노총이 진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자신들이 지키겠다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센터로 줄지어 들어가는 걸 목격한 거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노동자를 기계로 교체하는 가장 빠른 하이패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청 노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법이 우릴 지켜줄 줄 알았는데 법 때문에 우리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일터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기계, 그건 누군가의 연봉과 퇴직금을 계산하며 대체를 완료한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외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 냉정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겠다는 선언,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이미 조용히 진행 중이었죠. 투자 시장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K-노동 리스크, 기존의 K-디스카운트를 넘어선 블랙리스트였어요. 사장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나라에 누가 돈을 받겠습니까? 유럽의 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공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사업지가 아니라 도박장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취소했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인도의 자동화 라인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 지사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또 다른 외국계 기업 임원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이건 무법지대에 돈 갖다 바치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회원사의 35.6%가 한국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고려 중이라는 건 이미 책상 정리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거래하던 수만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연쇄도산합니다. 부품 납품하던 회사, 도시락 공급하던 업체, 청소용역 회사까지요. 한 번에 수만 가구의 생계가 끊기는 겁니다. 노동자를 지키겠다고 세운 담장이 결국 노동자를 가두고 굶겨 죽이는 감옥 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꼼수를 부렸죠. 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에 안전장치를 끼워 넣은 겁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가 대표적이었어요. 겉으로는 하청 노조에 권리를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절차를 복잡하게 꼬아놓은 겁니다. 이 꼼수는 노동계와 기업 모두의 분노를 샀죠. 더 큰 문제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용자인지 누구도 명확히 답을 못 내렸어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세요.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사장들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죠. 하청업체와 소통만 해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아예 대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협력업체 사장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이제 변호사랑 상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쪽 직원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눈치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소통이 끊기면서 정작 필요한 안전조치나 업무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죠.
준비되지 않은 법을 억지로 시행하는 건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을 내리막길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다칠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죠. 노란봉투법의 여파는 대기업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개인의 주머니와 미래까지 정교하게 갉아먹고 있죠.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당신이 매달 떼이는 연금,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량 기업 주식에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상시 파업과 노사 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떨어지고 수익률이 급락하죠. 결국 당신의 노후 자금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물가도 오릅니다. 기업들이 노사 갈등 해결에 쏟아붓는 법무 비용, 교섭 비용,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얹어집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잔인한 건 따로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공포로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한 대기업 인사팀장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 한 명 뽑으면 그게 나중에 어떤 리스크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아예 뽑지 않는 게 답입니다. 채용 공고가 줄어들고 인턴 TO도 감축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현재의 노동권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미리 당겨 써버리는 악마의 대출입니다. 20대 청년이 이력서를 100장 넣어도 면접 한 번 못 보는 이유, 노란봉투법도 한몫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요. 그런데도 밀어붙였죠? 왜일까요? 다음 선거 때문입니다. 거대 노동단체의 표가 필요했거든요. 노란봉투법은 정치인들에게 가성비 좋은 거래 품목이었습니다. 법 하나 통과시켜주면 조직표가 쏟아지니까요. 현장의 고통, 그건 나중 문제였죠.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울직히 우리도 부작용 알아요. 근데 선거 이기려면 민주노총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노조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 권력을 키우는데 이 법을 이용했죠.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간부들의 영향력도 커지니까요. 그 사이에 새벽같이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들만 희생됐습니다. 비열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 일자리를 날려버리고 그 부작용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다시 복지를 주겠다며 표를 구걸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조차 뒤늦게 깨달았죠. 자신들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걸요. 그래서 태세를 전환해 법 폐기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업 현장은 쑥대밭이 됐고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던 것이 결국 정치인과 노조 간부의 권력 게임 도구였던 겁니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당신 회사가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투자를 멈췄다면 그건 당신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경고등입니다. 단순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아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판단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신의 책상은 로봇으로 바뀔 겁니다.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완전 시행일입니다. 이날이 노동 해방의 날이 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일자리의 셔터가 내려가는 날이 될까요? 국가나 노조가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순진한 믿음, 이제 버려야 합니다. 철저한 각자 도생의 정신으로 변화를 읽어야 해요. 눈앞의 위협을 감시하고 본질을 꿰뚫는 사람만이 이 잔인한 역설의 시대에서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